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마빈 박사입니다. 겨울철 나들이 가는 게 쉽지 않고 집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 애가 5살이라 역할놀이 게임 하는 것도 지쳐서 그리고 아이랑 대화라고 할 것도 없고 가장 재밌는 것은 게임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닌텐도 스위치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드게임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아이랑 해볼 만한 그런 보드게임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요. 또 뭐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본인 나름의 전략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3가지 보드게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게임은 토끼 게임입니다. 토끼 게임은 일반 사다리 게임처럼 가운데 있는 당근에 도착하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카드 덱에서 카드를 뽑아 토끼가 이동하거나 또는 당근을 돌려서 토끼굴 함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당근을 돌리면 토끼굴 함정이 시계 방향을 돌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토끼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가급적 피하고 토끼굴이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을 해서 미리 위험을 인지하는 게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이동할 때에는 상대편, 내 편, 토끼에 상관없이 건너뛰어서 이동 칸수를 세야하기 때문에 사다리 게임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당근 카드가 나와서 당근을 돌리는 순간 내가 여기 함정굴에 빠질지 안 빠질지 또는 중간에 밀릴지 안 밀릴지 이런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끼굴에 빠지거나 두더지한테 치여서 바닥으로 내버려지면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 아이 6살이 되었지만 이제야 토끼굴이 나타날 위치를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 걸 깨달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치를 기억할 만큼 부족해서 조금 힌트를 제공해 줘서 여기 오면은 좀 있으면 토끼굴이 올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한 제가 일부러 한두 번 정도는 함정에 빠져줘야지만 겨우 이기는 수준입니다. 박진감 있는 게임이지만 15분이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은 사다리 게임을 워낙 익숙하게 하는 5살 이상 아이들에게는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아웃박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치킨 탐정들이 도둑 여우에 대한 힌트를 입수해서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힘을 다 합쳐서 범인이 최종적으로 도망치기 전까지 찾아야 다 같이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협동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는 순간이 나타나면 속상해하는 저희 아이에게는 정말 좋았습니다. 본인이 좀 못하더라도 부모가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같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눈과 발자국이 그려진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서스펙트 용의자 카드를 2장 가져와서 범인인지 아닌지 찾거나 발자국이 나와서 치킨 탐정들이 돌아다녀서 힌트를 수집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되는 포인트는 주사위 모두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여우가 3칸씩 이동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도를 벗어나면 플레이 전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펙트 용의자 카드가 16장 있는데 각 여우들의 옷차림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힌트를 조합해서 범인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관찰력, 추리력을 사용해서 아이의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 가방을 들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은 여우가 범인이라고 할 경우 이 6장 안에서 어떤 여우가 범인인지 찾아야 하는데요.
한 개씩 한 개씩 용의자 카드를 보면서 추려내야 하거든요. 범인이 확실히 아닌 여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걸 5살 아이가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관찰력 위주로 게임을 하고, 좀 더 아이가 6살, 7살로 자라면 한 개 힌트를 가지고서 추려내고 다음 힌트를 가지고서 계속 용의자 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진행해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난이도를 올리려면 용의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같은 모양으로 주사위 나오지 않을 때 범인 여우가 이동하는 칸수를 3칸에서 4칸 식으로 늘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임이 아니지만 설명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티켓 투 라이드 퍼스트 저니 게임입니다. 티켓 투 라이드 자체는 이미 유명한 게임이지만 퍼스트 저니 버전은 처음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전은 제한된 기차 블럭을 사용해서 북미 전역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길을 완성해서 노선을 가장 많이 만든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대도시의 이름을 또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배울 수 있고, 티켓 카드에서 제시된 노선을 완성해야 되는데 꼭 다이렉트로 연결할 필요 없이 어디를 거쳐가든 상관없이 출발지, 독착지만 연결할 수 있도록 완성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시 이름, 위치를 익숙하게 하려면 규칙을 바꾸어서 기차 블럭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색상의 기차 블럭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4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을 2명만 같이 해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티켓 카드를 완성해서 새로운 티켓 카드를 뽑는 순간 이미 그 노선이 완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노선을 완성하는 짜릿함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출발지나 도착지를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파악해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내가 이 노선을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어떤 위치에 익숙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랑 부모 한 명만 플레이해서 티켓 카드도 서로 공개를 해서 철도 카드 색상에 맞게 노선을 만드는 걸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요. 이 스스로 노선 만드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티켓 카드를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서만 보고 만드는 걸로 진행해 보면 노선을 완성하는 순간 자기가 더 한 장을 노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더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20개 기차 블럭만 쓰도록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티켓 카드를 고려해서 최적의 노선을 갖추거나 아니면 20개의 기차 블럭만 써서 노선 최대한 많은 노선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노선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티켓 카드 일부를 버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티켓을 새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이 고난이도에서는 서로의 노선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선에 어떤 한 사람이 한 개의 블럭만 있다면 남아있는 그 블럭의 자리에다가 자신의 기차 블럭을 둬서 이 노선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노선 완성을 방해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5살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영어에 익숙하다면은 질이나 이런 이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기차 블럭과 그다음에 노선을 만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살이나 7살 이후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면 더 크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의 보드게임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거를 말고도 좀 다양한 또 협동게임 위주로 한다면은 약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게임은 좀 부모랑 사실 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닌 협동 관계에서 해서 서로가 같이 도와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